저는 28살이고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지금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버티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고 드디어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다 잊고 이제부터 제 앞길만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6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좋은데 능력까지 있다고 해서 만나게 된 이 사람은 첫인상부터 완전 제 스타일이었고 대화를 나눠보니 성격도 다정한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에 3번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저를 대하는 매너도 괜찮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잘 통하는 면이 많았어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이 남자가 사는 곳이 제가 살고 있던 지역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한 번 얼굴 보기 위해서는 차로 1시간 넘게 걸려서 와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둘 다 차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각자 사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주말이 되면 먼 거리를 이동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지냈죠. 저는 지역 내의 평범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차린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연애를 2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남편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제가 사는 곳으로 올 수는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제 쪽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사는 동네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결혼 준비할 당시로 여자 나이 27이면 요즘 기준으로 결혼을 하기엔 조금 빠르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도 연애를 최소 1년 정도는 더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과 시댁 쪽에서 지금처럼 장거리 연애 오래 해봐야 서로 좋을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빨리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자리 잡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확신이 별로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남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댁이 신혼집을 전부 해주었고 저는 그에 맞춰서 혼수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사는 지역이 그리 발전된 동네가 아니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이 낳아서 키우고 학교까지 보내기에 괜찮은 깔끔한 아파트가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시댁이 돈은 좀 있으니 지역에서 가장 괜찮은 아파트를 구해주셨는데 좁은 동네라서 어쩔 수 없이 시댁과 엎어지면 코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돈을 시댁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들어가기도 힘들었지만 아무리 다른 곳을 찾아봐도 제 마음에 쏙 드는 다른 곳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같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었지만 어차피 집에서 큰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시댁이라서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집 구할 때도 제가 같이 부동산을 따라가서 여기저기 보긴 했지만 그 지역에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 있는 동네가 거기 말고는 전혀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지은 지 20년도 훨씬 넘은 주공 아파트 같은 곳이었는데 기왕 시댁에서 집을 사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안 좋은 아파트를 골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살면 시부모님이랑 어쩔 수 없이 많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연애하고 결혼 준비할 때까지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제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우린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우리도 바빠서 살림간섭하고 잔소리할 시간도 없을 거야. 어머님이 먼저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결혼하고 나면 최대한 간섭 안 할 테니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가까웠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진행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과 결혼하고 난 이후의 현실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근처에 살더라도 어쩌다 한번 시댁에 찾아뵙고 가끔 쉬는 날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나 같이 하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너무 자주 부르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 거라고 하시더니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그때까지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옆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몇 달 집에서 푹 쉴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예쁘게 꾸며놓은 신혼집에서 여유있게 혼자 커피도 마시고 편하게 늦잠도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 시아버지도 같이 출근을 하시니까 어머님이 혼자 집에서 심심하셨나 봐요.
뭐하니? 남자들 나가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다. 할 일 없으면 넘어와. 같이 커피나 한잔하고 점심 먹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집으로 부르셨고 나중엔 아예 우리 집으로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점심 같이 먹자, 마트 가는데 같이 가자 등등. 어느 때는 일주일 내내 시어머니를 매일 만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뭘 시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매일 본다는 게 그리 행복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자기를 편하게 생각하라지만 단둘이 같이 있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별로 할 말도 없어서 불편하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이 동네로 시집 오면서 따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없으니까 어머님께서 챙겨주시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저를 붙들고 놓아주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저를 불러주시더라도 제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도 제 집안일 할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도무지 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커피 마시자 밥 먹자고 불러대고 마트에 장 보러 가자고 부르고 한번 같이 마트라도 가면 음식 재료 잔뜩 사오셔서 자기랑 같이 시댁 가서 다듬어서 가져가라 하셨어요. 보통 오전에 저를 부르시고 어머님 만나서 시간 보내고 집에 오면 아무리 빨라도 4시였어요. 어느 날에는 시댁에서 남편 퇴근 기다렸다가 다 같이 저녁까지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합가해서 같이 사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느낌이었죠. 서로 사이 안 좋고 싸우는 집안도 문제지만 저희 시댁처럼 자기들끼리 너무 친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시댁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은 차로 1시간 반 정도, 주말에는 차가 막혀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라서 한번 친정 부모님 얼굴 보러 가려고 하면 마음먹고 하루를 비워야 했기 때문에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시댁이 저를 미워하지 않고 잘해주시는 건 알지만 시댁 사람들과 깊게 어울릴수록 오히려 저는 우리 부모님과 고향에 있는 제 친구들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가끔 제가 주말에 친정엄마 보고 싶어서 미리 엄마 아빠랑 약속을 잡아놓으면 남편은 항상 주말에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잡는 바람에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각자 따로 자기 집에 가서 주말 보내자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 남편과 시부모님이 티나게 서운해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주말에 오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고 친정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거의 일주일 정도를 시어머니에게 시달렸어요. 그래, 너는 친엄마가 더 좋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모는 어쩔 수 없는 시모라니까? 저한테 농담처럼 웃으며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5일 연속으로 저를 부르셔서 같이 점심 먹고 늦게까지 시댁에 붙들려 있었는데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나를 찾으셔서 너무 피곤하다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6일을 어머님이랑 보내니까 힘들다고 말을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신혼집을 다른 동네에 얻었을 거야. 나 안 찾는다고 하셨으면서 너무 많이 부르시잖아. 제가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건 맞지만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며느리 괴롭히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너 좀 그만 부르라고 했어. 만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다가 괴롭히지 좀 말라고. 같은 말을 해도 포장을 좀 해줘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대놓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나마 그전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귀찮게 굴긴 했어도 시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에게 며느리가 귀찮아한다는 말을 한 이후로는 시부모님이 두 분 모두 저를 조금씩 멀리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대놓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댁에 할 말 못하고 잡혀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시댁에서 신혼집도 해줬고 아무리 제가 혼수를 해왔다고 해도 아파트 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부르면 가고 신우가 아무 때나 집에 쳐들어와도 이 집은 시댁에서 해준 집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제가 직장 포기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남편 사는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데 집이라도 해줬으니 시집가서 살았다 싶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자기 사는 동네로 이사오라고 해놓고 신혼집을 단칸방 원룸에서 시작하자 했으면 애초에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생각도 못했겠죠.
아무튼 지금 생각은 그렇지만 그땐 시댁이 저를 위해 큰돈 써서 좋은 집 구해줬다는 생각이었고 내가 이 정도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산다는 것이 전부 시댁 덕이니까 항상 시댁에 고마워하고 잘하려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신혼 초부터 어머님이 오라가라 해도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녔었죠. 아무튼 그것도 어디까지나 어머님이 저를 좋게 봤을 때의 이야기지. 서로 사이가 틀어진 이후로는 제가 이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숨막히고 하루하루 숨통을 조여오는 감옥에 갇혀 사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과 작게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은 제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날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다음 날이 되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쳤어요. 점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제 평판은 바닥을 기었고 없는 이야기도 계속하다 보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집안에서 제가 완전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때부터인가 저랑 부부싸움만 하면 제가 혼수로 해온 물건들을 보면서 트집을 잡고 한마디씩 하곤 했었습니다. 너가 시집 올 때 제대로 해온 게 있기나 해? 나는 살면서 이런 싸구려 침대에서 자본 적은 처음이야. 예전에 우리 혼수 맞출 때 어쩐지 시어머니가 본인이 봐주신다며 따라 나섰어요. 전자제품이야 최신형 국산 TV 세탁기 냉장고로 다 맞췄는데 가구를 보는 눈이 저와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침대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태어나서 그날 처음 알았고 소파나 식탁 의자 같은 가구들도 수백만 원은 기본이었죠. 제가 생각했던 결혼 예산으로는 그런 가구를 신혼집에 풀세팅하는 건 도저히 무리였고 돈이 있다고 해도 수입 고급 가구는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서 제 취향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전제품은 가장 비싸고 좋은 물건으로 맞췄지만 가구들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가진 돈에 맞는 적당한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랑 싸울 때마다 남편이 혼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일을 그만두었던 저는 남편에게서 경제권도 받지 못했고 여자가 집에 있으면서 경제권도 없다는 것은 곧 집안일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놀고 먹으며 갇혀 사느니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동네에 멀쩡한 직장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회사에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회사 몇 군데에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갈 때마다 제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원산업 조사장님 며느리 아니야?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면접을 보러 왔어? 제가 가는 곳마다 먼저 저를 알아봤고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결혼 전에 어느 정도 사무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도 아는 사람 며느리라 불편해서 안 된다며 저를 쓰지 않았습니다. 혼자 돈도 벌 수 없었고 집에 있으면 남편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완전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워낙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작은 지역이라 집을 나와도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더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얼마 전에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구정 때 저는 시댁에서 전부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가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너네 집은 거지 같아서 가기 싫어. 좁고 이상한 냄새도 난단 말이야. 안 그래도 시댁에서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차례 지내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니 저딴 소리를 하니까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화가 나도 참으며 살았는데 안 그래도 쌓여있는 게 많았고 정신도 거의 한계 상황이라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옆에서 시부모님이 다 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제명까지 못 살 것 같으니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먼저 화를 내고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이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지가 더 크게 화를 내고 옆에서 시어머니도 제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게 뭘 잘했다고 내 아들한테 대들어? 그따위로 할 거면 당장 너네 집으로 돌아가!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에 불이 번쩍 튀었는데 어머님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마구잡이로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이성을 잃고 달려들 뻔하다가 그냥 저 인간들 고소해서 콩밥 먹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악쓰고 소리 지르며 물건 던지는 모습을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상황 파악을 했는지 시어머니 앞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뒤늦게 말리더라고요. 제가 맞을 때는 가만히 있던 자식이 자기 엄마 찍는 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야, 너 그냥 너 혼자 너네 집으로 가. 누가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갈 줄 알았나요?
내 인생에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사람들 하나하나 꼴보기도 싫어서 지옥이나 다름없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시골까지 내려와서 이런 취급을 당하며 참고 살았는지 현타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놔두고 바로 집에 돌아가서 간단한 짐만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하고 너네 엄마는 고소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로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더니 꽃뱀 같은 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다며 너가 이혼하고 나가더라도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말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꽃뱀이니 어쩌니 자기 집 재산 보고 들어온 불려시 같은 년이라고 한참 욕을 하시길래 당연히 저는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까지 녹음해놨다가 며칠 전에 저한테 난동 부린 동영상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엄마까지 고소를 해버리니까 남편이 제게 이런 식으로 이혼하면 너도 좋을 거 하나 없다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자며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못 해주고 대신 제가 혼수를 해가느라 썼던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위자료 조금 더 얹어주겠다고 하길래 저도 괜히 고소하고 법정 싸움 가고 오래 시간 끌기 싫어서 그쯤에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혼수로 해간 4천만 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더 제 통장에 들어왔고 그 이후 남편을 만나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신축 넓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지금 집이 훨씬 따뜻하고 편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와도 이야기가 잘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출근할 수 있고요. 지옥 같았던 시댁에서 벗어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하루가 지옥 같았고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홀가분하고 다시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회사 물려받는 남자랑 결혼해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줄 알았는데 역시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평생 촌동네에 갇혀 사느니 차라리 이혼한 것이 100번 잘한 일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